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다시 제주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97번입니다. 3.1 사건 당시 발포 경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그런 것이죠. 답변은 이런 겁니다. 경찰서 앞에서 발생한 발포는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처리되고, 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사례한 행위로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포 경찰관에 대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은 미온적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였고, 도민들도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발표한 것은 정당방위고, 도립병원 앞에서 발표한 것은 경찰관이 사례가 깊지 못한 행위다 해서 파면했는데, 여기 남로당 제주도당이 미온적인 조치라 해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질문 98번을 보겠습니다. 제주도 3.1 기념투쟁과 3.10 총파업 사건 이후의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자, 답변입니다. 남로당은 3.1 발포 사건 이후 점차 강경 투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경찰 사이에 종종 충돌 사건이 벌어졌죠. 정부 보고서와 미 군정 문서에 나온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도 사건, 중문리 사건, 그 다음에 종달리 사건, 북촌리 민경 충돌 사건, 동광리 테러 사건, 함덕지사 피습 사건, 통신선 절단 사건 빈발, 이렇게 총 7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건 볼까요? 우도 사건입니다. 47년 3월 14일 발생한 겁니다. 우도 민주청년동맹 맹원 1000여 명이 국민학교에 모여서 3.1 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발포 경찰관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우도섬 한 바퀴를 돌면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우도 경찰관 박연소를 찾아가 삐라를 압수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협박을 하면서 박연소 간판을 파괴하고 소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도 박연소에는 경찰관이 3명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12일 후에야 경찰서에 알려졌을 정도로 고립무원이었고, 그때야 응원경찰대 15명을 급파했으나 사건을 주도한 민청 간부는 전부 도망을 친 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중문리 사건을 보겠습니다. 47년 3월 13일자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문지서 직원 6명이 3.1 발포 사건에 불만을 품고 집단 사직하자 3월 15일 응원경찰 15명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3.10 3월 10일 파업에 가담했던 혐의자들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는데, 3월 17일 중문지서 유치장에 1000여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 한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정보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군중들은 몽둥이와 돌을 들고 있었다.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감옥으로 돌진하기 시작하자 경찰들은 발표했고, 군중 4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중문면 하예리 출신 이동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중문에 가서 보니 좌익들은 경찰관에게나 그 가족에게는 물론 물도 주지 못하게 하고 상품도 팔아주지 못하도록 일절 상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경찰 가족에게는 철없는 어린애들을 지켜서 입은 옷을 더럽다고 침을 뱉게 하는 등 고립화 술법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집에도 좌익 측에서 수화불통시키겠다고 먼 올레에 가시를 쌓겠다는 등
쌓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해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직한 경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종달리 사건입니다. 이걸 일병 66 사건이라고 합니다. 47년 6월 6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66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47년 5월 16일자입니다. 미군정은 민청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부터 제2차 미소 공의가 재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6월 5일 합법단체로 민애청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는 이름만 간판만 바뀐 것이지 지향하는 목표나 인적 구성이 민청을 그대로 승계한 단체입니다. 자, 미군정이 민청을 해산시키니까 간판을 달리 갈아가지고 민애청을 조직했습니다. 민청이 해산되니까 민애청을 조직했는데 인적 구성이나 목표는 그대로 승계된 거죠. 구자면 종달리 민청 200여 명이 6월 6일 집회를 소집하고 제2차 미소 공의 재개에 대한 정세 보고와 당면한 민청 조직 개편을 위한 종달리 민청 대회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세화지서 경찰관 김순영, 황종옥, 최한수 3명이 집회 장소에 나타나 불법 집회를 단속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민청 부위원장 부옥만 등이 경찰관들을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도망가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깔고리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실신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로 인해 경사 김순영은 49년 10월 27일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황종옥과 최한수도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71명이 수배되고 부옥만 등 42명이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나머지는 도피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입니다. 북촌리 민경 충돌 사건인데 47년 8월 13일자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천면 북촌리에서 불법 삐라를 단속하던 경찰이 주민과 충돌해서 경찰관 2명이 집단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이 시기부터 반미 및 미군 공격을 선동하는 삐라가 살포되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으로 도내 치안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5번째 사건입니다. 동광리 테러 사건 47년 8월 20일 주한미 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주간 요약 보고 제101호에 의하면 동광리 1947년 8월 3일 갑작스럽게 터진 곡물 수집 반대 시위에서 정부의 곡물 수집위원 3명이 약 50명에게 집단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것이 방첩대 정보 요약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함덕지서 피습 사건입니다. 47년 8월 21일자 주한미 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주간요약 보고서 제10호에 의하면 47년 8월 13일 폭도 약 200명이 제주도 함덕의 지서를 공격했다. 경찰 2명이 폭행당했고 여성 1명이 우연히 총격당했다. 폭동의 이유는 알 수 없다. 방첩대 긴급 보고서. 7번째 마지막입니다. 통신선 절단 사건이 빈발했다는 겁니다. 47년 8월 30일자 미군 제6보병사단 정보참모부 정기보고 제682호에 의하면 제주도 경찰 통신이 끊기다. 지난주 제주도 경찰이 수도광구 경찰청장에게 보낸 서한 보고에 따르면 제주도에 경찰용 통신선이 최근 특정 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절단되거나 헝클어져 왔다. 대략 이 시기 이후부터 남로당 제주도당 지휘부가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하여
아지트를 조천면 선흘리 직영 밀림 속으로 이동하고 훈련을 강화하면서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47년 8월 중순 이후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